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손영진 방송 아침 뉴스 시사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방송 시작 전에 손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아직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손영진 방송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지금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지금 그 최악의 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히 지금 총체적 난국에 접어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서 물류 대란 등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 이 국토부가 협상을 7일 만에 타결이 되어서 7일 만에 이게 지금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연맹 민노총이죠. 이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자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양측 교섭이 정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간의 양측이 대립한 이유는 화물연대 측은 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 완전 폐지 주장을 하였고, 또 화주 입장에서 운송업자죠. 운송업자는 이제 올해 말 종료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총파업 이후에 이제 그 9일에서 12일 동안 4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잇따라 결렬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제 하지만 그 자동차와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게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게 또 확산된 데다가 국민의힘, 다행히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그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이제 유화적 발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날 교섭이 타결되었습니다. 자,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지만 그 운임제 그 확대 업종을 정하는 등 추후에 이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 일몰 연장은 미봉책이다, 이러한 비판도 거세게 지금 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화물 그 운전자에게 교통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이게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이게 좀 이해하시는데 잘 안 되면은 우리가 이게요, 최저임금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운전자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준다는 거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핏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3월 일몰제가 도입된 이후에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물류 대란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는데, 이 화물연대의 극적 타결에 일단 그 박수를 보냅니다.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어갑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도 총체적 난국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국 경제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제도 말이죠,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 증시가 폭락되고, 또한 이 미국의 이 대처가 수십 년 된 철진한 이런 엉터리 처방에 경제가 지금 너덜너덜한 그러한 바이든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하락을 해서 물가는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인데요. 지금 대한민국과 비슷하죠. 미국의 증시 폭락과 경제 불황을 몰고 온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당국이 철진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수십 년 전 금융위기 시절에 처방만 들이대다 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미국 국민들의 비판이 지금 굉장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3일 날,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경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는데도 미 당국이 2007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제로금리 확장 재정에 매달려서 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의 배경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된 장기 침체의 경험이 깔려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을 했는데요. 이 금융위기의 이후에 미국 당국은 장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연준은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돈을 풀었지만 이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못해서 실업률을 회복하는 데 무려 6년이나 지금 소요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지금 미국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이게 미국 경제가 이게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이게 지속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면 가뜩이나 이 대한민국 경제도 지금 뭐 원자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때문에 원자재와 원유 등의 급등으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태 아닙니까? 이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대한민국은 이게 경제의 먹구름이 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경제가 개발도상국 시절과는 달리 이제 체질과 몸집은 좋아졌지만은 아직도 미국 경제가 기침만 해도 우리는 휘청거리고 독감에 걸린다.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하루빨리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지표, 하여튼 처방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서 이러한 경제의 위기가 빨리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상 우파가 어떤 정권을 잡으면 항상 이러한 경제 위기가 오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은 제가 송영진 방송에서 지금 세 번째인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후폭풍들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봉화마을을 방문할 당시 지금 뭐가 또 떠오르고 이게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 김 여사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게 바로 이제 코바나 콘텐츠인데 이게 같이 그날 동행한 사람이 무속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좌파나 또 이런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무속인은 아니고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와 동행한 것으로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기자들이 확인하니까 이게 이제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와 이 동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또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자, 영부인으로서 첫 공개 단독 일정에 사적 관계인 민간인 기업 임원 수행한 것에 대한 이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지적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로는 이게 비선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공조적 시스템으로 공무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러한 논란이 가중된다. 딱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많은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뿐만 아니라 특히 김 여사가 지난달 31일 자신이 소유한 코바나 콘텐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한다고 발표하는 거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코바나 콘텐츠가 아직 2주가 지났는데도 폐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이제 전망되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사임 2주가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휴폐업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김건희와 동행한 김 교수는 코바나 전무,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빌려보면
김건희와 동행한 김 교수는 코바나 전무, 그렇죠? 코바나 콘텐츠 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14일 날 김 여사가 전날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을 당시에 동행한 인물이 무속인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많은 기자들이 또 가만히 있겠었겠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대학 교수는 맞다는 거죠. 뭐 청와대에서는 뭐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지인분 같다, 또 아니면 그분은 대학 교수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말았었죠. 이제 안이하게 대처를 좀 했다라고 봅니다. 이게 공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뭐 청와대에 다 있는 사람들이나 윤핵관으로 있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이러한 것들을 예측을 하고 행동했었으면 이런 논란까지 사실은 뭐 가중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물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억측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건 예수님도 저는 못 피해 간다고 봐요. 그러나 이게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안이한 대처가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인이 그 교수랑 같이 갔던 거는 김 여사가 먼저 이 교수에게 요청했다는 뭐 이러한 사실도 알려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게 비공개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공개로 이렇게 된 부분들도 기자가 알아낸 것인지, 뭐 대통령실에서 알린 건지, 아니면 건사랑에서 알렸는지, 뭐 지금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대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김 교수라는 사람이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그 충남대 무용학과 견인 교수로 재직 중인데, 이 전임 교수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교수가 국민대하고 부산대 이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동행한 사람이 코바나 콘텐츠의 전무, 그죠? 이렇게 되면은 공적인 행사에 일개 개인 회사의 전무, 이러한 사람들, 이게 이제 비선 논란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대한민국 장애인 국제 무용제 조직위원으로서 이 김 교수 경력에도 이게 코바나 뭐 이게 전무라고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 여사가 자신이 대표로 했던 회사의 임원을 전 영부인을 예방하는 일정에 동행시킨 셈이 되는 거죠. 김 여사와 김 교수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일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김 교수는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생활문화예술지원본부장, 그렇죠?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국가 인사에도 개입한 증거라는 거죠. 윤석열이가 임명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 인재를 등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좋은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인수위원회의 어떤 이러한 인사까지도 관여했다. 이거 아무로 지금 엄청난 이게 파급 어떤 후폭풍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은 사실은 맞지 않을 매를 저는 자청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제발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중하십시오. 자, 네 번째, 여러분,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민주당 의원,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이 검찰이 민주당의 박선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이제 14일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 보도 내용입니다. 이 박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초기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된 거죠. 이것은 그 조선일보 취재에 따른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박 의원은 청와대 근무 시절, 자,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되었던 산업통상자원부, 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이 자료를 산업부에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잘라라 이거죠. 청와대가 개입한 겁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그렇죠? 이 일을 누가 했냐면은 박상혁 의원이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자료를 산업부에 넘겼다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수사를 받는 건데, 박 의원이 청와대의 의중을 산업부에 전달하고, 그렇죠? 이후 산업부가 산하기관장들에게 강제로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지금 현재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윤선 장관이라든가, 그죠? 김기춘, 이러한 분들이 이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수차례의 조사 끝에 이 사람들을 감옥까지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장들을 사표를 종용을 한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처벌 받아야 되겠죠.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입니다. 이것은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자기는 나가면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임명까지 다 해놓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인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양산 마을에 가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다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업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이제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이 혐의로 지금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제1호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장관이 지금 현재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무려 13개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지시를 한 거죠. 지시를. 누가? 백운규 장관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13개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이 블랙리스트, 이 사건으로 수사를 지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사람은 백운규 장관은 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 사건 때 환경부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공모했듯이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자, 이렇게 환경부 이것 때문에 지금 적폐로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산업부와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이 개입한 정황이 지금 정황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거죠.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 A 기관의 후임, 그 기관장 임명에도 그 특정 인사를 부당 지원하고 자기가 미는 사람을 밀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내보내고, 또 B 기관에는 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한 내부 인사를 이미 이제 인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취하게 만든 그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실질 검사는 15일 날 오전 10시 30분, 오늘이죠.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전담 부상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합니다. 자,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수사가 문재인 청와대 윗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이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하루빨리 그 문재인까지 수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이 14일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이 백은정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이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하면서 서울 서초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금 맞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초동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 백은정에 관한 소식인데, 이 집회장에서 지금 현재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이죠.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서 지금 백은정이가 백은정 집단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초동의 아크로비스타는 방음이 잘 된 집이다. 양산에 사는 주민들보다는 고통이 적을 것이다. 자, 이 집회 참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윤 대통령이 깡패들의 행태인 사저 앞에 그 집회를 비호하고 있다. 또 이것은 옹졸한 시정 잡배와 다름없다. 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음 발생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방송하는 내용을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 이 백은종이가 대단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이따구 짓거리를 할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무엇보다 백은종이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문재인은 엄청난 업보, 적폐, 그죠? 국정농단,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대한민국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나라를 만든 이 업보로 사실은 벌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는 아직 1개월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취임한 지 1개월밖에 안 된 그러한 대통령이에요. 아직 업보가 쌓이지 않았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이 백은종이가 이 사저 앞에 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관종이거나, 두 번째로는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슈퍼챗이 막아졌기 때문에 돈이 지금 궁색해서 가 있다. 그러니까 즉 명분이 없는 그러한 사저 앞 집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송영진 아침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